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모든 가정의 은퇴 고민을 해결해줄 은퇴설계와 연금도우미 정지은입니다. 요즘은 은퇴 후에 귀농이나 귀촌을 꿈꾸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전원 생활에 대한 동경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도시에 살 때보다 생활비도 덜 들고 또 농사를 지으면서 소득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귀농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요. 꼭 본인이 아니라도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이 농지연금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두 분 전문가를 모시고 농지연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상무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지연금 어떤 제도인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사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가진 재산이라고 해봐야 이제 대부분 농사 짓는 땅이 전부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농지연금은 이와 같은 농지를 담보로 해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달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령의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사도 계속 지으면서 연금으로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농사소득하고 연금소득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뿐만 아니고 고령자분들 같은 경우는 농사를 계속 못 짓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담보농지, 농지를 담보로 해서 임대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예산 재원으로 이제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도 받으시면서 사업도 하실 수 있는 좋은 노후소득 마련 재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이번에는 홍 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농지연금을 수령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돼요? 네, 몇 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네. 일단 소유자가 나이 만 65세가 넘어야 됩니다. 이때 연령은 신청 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018년의 경우에는 195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농민이라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신청인은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5년 이상 영농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영농 경력이라는 것은 네. 지속적으로 5년이 아니고 띄엄띄엄 영농 경력이 있어도 합산해서 5년 이상만 되면 농지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자, 요즘은 사실 주말에 체험 영농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농지연금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말 체험 농농도 인정해달라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신데요. 네.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주말 체험 영농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 하려고 농작물 키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농 경력으로는 인정해 주지는 않고요. 신청자가 이제 농업인인지 아닌지 여부는 농지 원부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현재 농지 원부를 작성하는 기준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시는 분은 이제 농지 원부 작성 대상이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골에 가서 이제 고정식 온실 같은 거 하시거나 버섯 재배사나 비닐하우스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30제곱미터 이상 시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농지 원부 작성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게 담보로 맡기는 농지에는 제한이 없는 건가요? 제한이 있습니다. 일단 지목의 목적이죠. 예, 네. 토지의 목적이 전, 답, 과수원, 요래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영농에 이용하는 농지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를 담보로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다만 제한물권, 즉 근저당 같은 것들이 설정되어 있으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해당 농지에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같이 소유권 이외에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거나 저당권이나 지상권 같은 게 설정되어 있으면 권리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안 되죠. 만약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을 신청하시려면 먼저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되는데요. 다만 선순위 채권 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즉 15% 미만이면 가능하십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하실 게 시골에 가면 농지 위에 불법 건축물 같은 것들이 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권리 행사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불법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으면 제거하고 해야지 그냥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또 궁금해지는 게 이 과거에 자녀에게 증여한 농지가 있을 경우에 이걸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저한테 자꾸 안 되는 것만 물어보시는데 농지연금은 가입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이제 본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라고 하더라도 자녀에게 과거에 증여를 해가지고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 이미 이전돼 있는 경우에는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하고 이제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 경우에도 농지연금은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연금 어떤 방식으로 수령하나요? 네, 당연히 연금이죠. 그러니까 네. 종신 형태로 당연히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기간형으로도 가능합니다. 기간형은 5년, 10년, 15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기간을 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월 연금 수령액은 당연히 수령 기간과 농지의 평가 가액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겠죠.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만 종신형의 경우에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담보농지의 평가 가격이 클수록 당연히 더 많이 받게 되겠죠. 예, 기간형 농지의 경우에는 지급 기간이 짧으면 당연히 월 수령액이 커질 것이고요. 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 그러면은 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결론적인 질문을 하시는데 그 돈 문제인데요. 농지연금액은 가입자 연령하고 농지 가격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짧아지니까 받는 금액이 많아진다 보시면 되고요. 농지 가격이 비싸면 당연히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종신형, 그러니까 종신토록 지급받는 형태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2018년 현재 이제 부부 중 나이 적은 사람이 65세고 농지 가격이 한 1억 정도 된다라고 하면 매달 32만 원 정도를 이제 종신토록 수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입자 나이가 조금 많아서 한 75세가 되면 한 월 40만 원 정도, 85세면 한 월 54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나이가 좀 더 많아질수록 연금액들이 좀 더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농지 가격이 비싸면 돼도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령 농업인의 생계 안정이 농지연금의 기본적인 취지잖아요. 아무리 연금을 땅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월 지급급 상한액을 두고 있습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만 이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 농지 가격이 비싸면 연금도 좀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러면 담보농지의 가격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네, 담보농지 평가는 개별 공시지가의 농지 면적을 곱해서 산정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산정한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 그러면 연금이 적어질 텐데 이때는 지정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해서 새로 산정을 해서 거기에 농지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잘 생각해 보시고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농지연금은 사실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갚아야 할 것 같은데요. 농지연금 가입자가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채무상환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일단 농지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승계 절차를 거쳐서 이제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배우자는 계속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근데 본인하고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 되시는 분이 그동안 받았던 연금액하고 뭐 각종 수수료 같은 것을 더해서 한꺼번에 다 세무를 상환하고 담보권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 담보권 실행을 한 농지를 공사가 처분을 해가지고 네. 채권을 행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손해 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 일단 담보농지를 처분해가지고 나온 돈이 이때까지 받아갔던 채무보다 많은 경우 그 금액이 좀 남겠죠. 이거는 상속인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손해 보는 건 아니고요. 반대의 경우 처분한 금액이 채무보다 작은 경우 그럼 좀 더 부족하잖아요. 네. 이때 그러면 상속인이 돈을 더 내야 되냐? 그럼 그건 아니고 더 이상 청구는 없습니다. 요즘 있는 농지연금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끝으로 농지연금 어디서 가입할 수 있나요? 네, 농지연금은 우리 신청하시는 분이 주소지 관할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사가 있는데 거기에 상담 받으시고 거기서 가입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인터넷에서 농지연금을 검색하셔도 되는데요. 1577-7770 전화번호인데요. 여기에 전화를 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에 가입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농지연금 신청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요. 그 외에 농지원부나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은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 서류는 발급 받아도 되고요. 안 그러면 네. 농어촌 공사에서 발급 대행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하시고 받으시면 되니까 상담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또 들어볼게요. 네, 저부터 할게요. 이제는 땅 부자보다는 연금 부자가 되어보자. 오. 멋진데요? 저는 저풀원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농지연금 적극 활용해보자 라고 말씀드립니다. 낭만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요. 농지연금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매력적인 노후 준비 수단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